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경우의 수에서 필수예제 6번 색칠하는 경우의 수 문제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봅시다. 첫 번째 방법은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자, 이웃한 곳이 가장 많은 부분부터 칠해서 A부터 칠하되 A부터 B, C, D 순서대로 칠하던가 A에서 E, D, C, B 순서대로 이렇게 칠해주셔야 돼요. 그때 계산을 하면 540까지가 나왔었죠. 자, 두 번째 방법으로는 선생님이 이 방법을 꼭 시도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이런 거죠. 우리가 서로 다른 색이 5가지 색이 있는데, 같은 색을 중복하여 사용해도 좋으나,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는 문제였죠. 이때 같은 색을 중복하여 사용해도 좋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칠할 수 있는 색은 한 가지만 사용하거나 두 가지만 사용하거나 세 가지만 사용하거나 네 가지만 또는 5가지를 모두 사용하는 경우의 수가 있겠죠. 만약에 한 가지만 사용한다면은 인접한 곳에도 같은 색이 칠해지면 안 되고요. 두 가지를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다 A 칠하고 여기다 B 칠하면은 여기다 칠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이웃하고 이웃하니까. 두 가지 색을 사용할 수도 없겠죠. 그러면 세 가지 색을 사용할 때는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세 가지 색을 모두 사용할 때, 네 가지 색을 모두 사용할 때, 5가지 색을 모두 사용할 때로 케이스 분류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세 가지 색을 모두 사용해 볼게요. 자, 세 가지 색을 사용할 때는 5가지의 색 중에서, 5가지 색은 선생님이 여기다 적어 볼까요? A, B, C, D, E라고 했을 때, 자, 세 가지 색이죠. 자, 세 가지 색을 모두 사용할 때는 세 가지 색을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선택을 먼저 하셔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세 가지 색을 먼저 선택합시다. 이 5개의 색 중에서 세 가지 색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일까요? 나누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일까요? 두 번째가 맞겠죠? 5명 중에서 대표 3명을 뽑는 경우의 수랑 같습니다. 이때 3이 1로 나누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이 각각에 대하여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세 가지 색을 A, B, C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걸 여기다 칠할게요. 자, 여기다 칠하는데 자, 첫 번째 인접한 곳이 가장 많은 영역부터 칠할 거예요. 자, 그럼 A에 칠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3가지죠. 그럼 바로 B에다 칠할 수 있는 것은 A 옆에 있는 경우니까 A에 칠한 거 빼고 2가지가 되겠죠. 마찬가지 C에 칠할 수 있는 경우는 A도 이웃하고 B도 이웃하기 때문에 C에 칠할 수 있는 건 1가지가 됩니다. 자, 이때 D에 칠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A와 C에 이웃하기 때문에 얘도 A와 C에 칠한 거 빼고 1가지입니다. 이도 마찬가지 1가지가 되겠죠. 따라서 이때는 3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1이 세 가지 색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첫 번째 이 녀석이 색 3개를 선택하는 경우고요. 색 3가지, 색 3개 선택이라고 적을게요. 색 3개 선택하는 방법이고 그 각각에 대해서 얘는 색칠하는 방법입니다. 여기다가 색칠하는 방법이 3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1이었겠죠. 자, 마찬가지 4가지 색, 5가지 색도 이와 같은 원리로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4가지 색을 모두 사용해 볼게요. 자, 마찬가지 색을 먼저 선택해야겠죠. 자, 5가지 색 중에서 4가지 색을 선택을 해 볼게요. 자, 방법은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를 몇으로 나누죠? 그렇죠.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누겠죠. 자, 이때 4가지 색을 A, B, C, D 이렇게 선택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 4가지 색을 여기다가 칠할게요. 자, 보세요. 주의해야 될 게 있으니까 잘 보세요. 자, 4가지 색을 칠할 때 여기 가장 많이 인접한 A부터 칠할 건데 A에 칠할 수 있는 색이 4가지겠죠. 자, 그때 B는 A에 칠한 거 제외하고 3가지고요. 그 다음 C는 A와 B에 칠한 거 제외하고 남은 2가지겠죠. 자, 이때 D에 칠할 수 있는 건 뭘까요? D는, 자, 생각을 잘 합시다. D는 A와 C하고 이웃하기 때문에 A와 C에 이웃하는 거를 제외한 나머지 2가지를 다 칠할 수 있을까요?
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내가 여기다가 A라는 색을 칠했고, 여기다가 B라는 색을 칠했고, 여기다가 C라는 색을 칠했다고 합시다. 지금 여기 색이 네 가지예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해볼게요. A에다 칠했고, B에다 칠했고, C에다 칠했는데, 자, 이때는 보세요. 여기 A, 여기 B, 여기 C 칠했고요. 이 D에다 칠할 건데요. 자, D에다 칠할 때, 자, 이 D에다가 A하고 C를 제외한 나머지 B도 칠할 수 있고 D도 칠할 수 있게 되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자, 지금 이렇게 칠해갑니다. 자, 이때 B를 칠했다는 것은 여기 있는 B 자리와 여기 있는 D 자리에 같은 색을 칠한 경우죠. 자, 그럼 결국은 A, B, C 이렇게 세 가지 색만 사용하게 되는 경우이므로 이 마지막에 2에는 네 가지 색을 모두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D를 반드시 칠해 주셔야 돼요. 이 네 개를 모두 사용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B와 D의 색을 칠할 때는 반드시 여기다가 D 한 가지밖에 칠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자, 여기 있는 B 자리와 여기 있는 D 자리에 다른 색을 칠했다면 이 자리에는 자, 2는 A와 D랑만 이웃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D가 왔을 때 A에 칠한 것과 D에 칠한 즉 A와 D를 제외한 B 또는 C를 칠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 B 부분과 D 부분에 같은 색을 칠하는 경우는 이렇게 한 가지만 나오고요. 다른 색을 칠하는 경우는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므로 각각이 똑같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와 같은 경우는 케이스 분류를 해야겠죠. 첫 번째는, 자, 이 그림에서 보시면, B와 D에 같은 색이 오는 경우, 또는 B 자리와 D 자리에 다른 색이 오는 경우를 따로따로 케이스를 나눠서 더해 주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중복되지 않으니까 더하면 끝나요. 자, 그래서 B와 D에 같은 색이 올 때와 B와 D에 다른 색이 올 때를 나눠서 한번 해봅시다. 자, 요거 살짝 옆으로 밀고, 자, 보세요. 자, 이거는 색깔 4가지 뽑은 거고요. 여기 자리에 먼저 A에 칠할 수 있는 경우 4가지를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에는 요 녀석을 체크를 할 건데요. 요 녀석은 B와 D에 같은 색이 올 때와 다른 색이 올 때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같은 색 올 때 갑니다. 자, 여기 4가지고요. 여기 3가지입니다. 여긴 2가지겠죠. 자, 이때 이 녀석과 이 녀석이 같은 색이어야 되므로 D는 무조건 한 가지밖에 못 와요. 자, 이때 2에 올 수 있는 거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여기 A, 여기 B, 여기 C, 여기 같은 색 B가 왔다면은 4가지 색을 모두 사용해야 되니까 무조건 D를 써야 되겠죠. D를 색칠해야 됩니다. 여기도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3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1이 B와 D에 같은 색을 칠하는 경우가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두 번째. B와 D에 다른 색을 칠하는 경우도 해볼게요. 여기 4가지고요. 여기 3가지고요. 여기 2가지입니다. 자, B와 D에 다른 색을 칠한대요. 자, 그럼 D를 먼저 볼게요. D는 A하고 C하고 이웃되니까 여기에 칠한 거, 여기에 칠한 것도 못 칠하지만 얘랑도 다른 색을 칠해야 되니까 이 3가지와 아예 다른 색을 칠하셔야 되겠죠. 따라서 여기에 칠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못 옵니다. 이해되시죠? 여기는 한 가지고요. 자, 마지막에 올 수 있는 건 뭔가 볼게요. 아까 했던 걸 또 합니다. 여기 A, 여기 B, 여기 C. 자, 여기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A하고 C 이웃하니까 못 오고요. D랑도 다른 색이 와야 되니까 여기는 무조건 D를 칠하셔야 돼요. 그래서 A, B, C, D 이렇게 와야 되고요. 마지막에 있는 E는 A와 D랑만 이웃하니까 색깔 A와 색깔 D를 제외한 B나 C 2가지를 칠할 수가 있게 되겠죠. 따라서 이쪽은 2가지입니다. 이해되시죠? 여기는 4가지, 여긴 3가지, 여긴 2가지. D는 B랑 다른 색을 칠해야 되니까 이거를 뺀 나머지 한 가지. 그 다음에 이거 2개를 뺀 나머지 2가지가 올 수 있게 되겠죠. 따라서 3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2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쌤이 구한 녀석이 4가지 색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자, 3가지 색을 모두 사용하고 4가지 색을 모두 사용하는 이 경우는 접속사가 또는이고
이 경우의 수는 서로 중복이 안 되니까 여기서도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5가지 색을 칠할 때도 이 세 녀석과 중복이 안 되니까 더해서 적어주면 되겠죠. 자, 5가지 색을 모두 사용해 볼게요. 자, 지울게요, 이거. 5가지 색을 모두 사용하면 5개를 다 선택해야 되니까 한 가지입니다. 굳이 안 써도 되는데 쓸게요. 자, 쌤이 요거 색을 선택했습니다. 5가지 색 선택한 거, 4가지 색 선택한 거예요. 아까 이 녀석 3가 있어 선택했죠? 그 다음 마지막에 색칠하고 있죠. 자, 5개를 모두 선택했어요. A, B, C, D, E를 다 선택해 놓고 색칠을 합시다. 자, 여기다 색칠할 때는 여기다가 색칠하면 되니까 5개 다 써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얼마죠? 여기 5가지, 옆에 4가지, 2개 빼고 3가지, 2개 빼고 2가지, 2개 빼고 2가지 이렇게 칠해야 됩니까? 이러면 틀리죠. 5개를 다 사용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돼버리면 A, B, C, B, D 이렇게 칠할 수도 있게 돼요. 이해되시죠? 5개를 모두 사용하려면 자, 여기 끝에가 1이 되겠죠. 무슨 말이냐? A, B, C, D에 5가지 색을 나열하는 경우인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라고 답을 써주셔야 된다고요. 왜? 5개를 모두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는 간단히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따라서 이것도 색칠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각각을 더해줍시다. 자, 첫 번째 거 요거 계산하면 얼마죠? 이렇게 약분하면, 자, 요거는 10이죠? 10 곱하기 얘는 6이죠? 플러스. 자, 이쪽은 요거 얼마죠? 이렇게 약분되죠? 그럼 5만 남죠? 자, 5 곱하기 4 곱하기 이쪽에 있는 게 6 플러스 12가 돼서 18이 됩니다. 자, 플러스 이 녀석의 값은 120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앞에 거 60. 플러스 요 녀석 계산하면 얼마예요? 360이죠? 플러스 120이 됩니다. 자, 요거를 모두 더해 주시면은 540이 정답이 되겠죠. 자, 위에 있는 답하고 서로 똑같은 거 확인되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색깔대로 색깔을 사용하는 색의 개수로 케이스 분류에서도 반드시 풀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해 잘 되셨죠? 화이팅입니다.